안녕하세요. 박흥수 변호사입니다. 유언장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등을 돌리는 이야기,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죠. 그런데 여기 단 한 문장으로 수억 원대 상속소송을 그냥 끝내버린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. 두 개의 유언장, 과연 어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사건은 한 아들이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시작됩니다.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. 뭐였을까요? 바로 그가 법원에 제출한 유언장이 잘못된 유언장이었다는 겁니다. 모든 일의 발단은 2015년에 돌아가신 한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요. 이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문제는 한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. 내용이 완전히 다른 유언장을 무려 두 개나 남기셔서 가족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셨습니다. 자,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? 첫 번째 유언장은 2006년에 작성됐는데 모든 재산을 특정 아들 한 명에게 전부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5년 뒤에 작성된 두 번째 유언장은 모든 재산을 5명의 상속인에게 똑같이 나눠주라는 내용이었어요. 한 명이 전부 가질 것인가? 5명이 공평하게 나눌 것인가? 완전히 다른 미래를 담은 두 개의 유언장이 남겨진 거죠. 그럼 도대체 이 가족이 다투던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요? 이게 그냥 서류상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.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이 걸린 문제였거든요. 재산 목록을 한번 보세요. 서울에 있는 번듯한 다층 건물에다가 강원도에 있는 아주 넓은 임야까지 누가 봐도 정말 탐낼 만한 그런 알짜배기 자산들이었습니다. 이 자산들을 모두 합친 감정평가액이 무려 8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. 거의 9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. 이 정도 액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좀 다툼이 생길 만하지 않나요? 결국 아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.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주라고 되어 있던 2006년의 첫 번째 유언장, 그러니까 옛날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이 모든 부동산을 자기 혼자만의 이름으로 등기를 맞춰버린 겁니다.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상속인들 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2011년에 작성된 새로운 유언장의 집행인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. 그 아들이 등기할 때 쓴 유언장은 이제 무효입니다. 그러니 그 등기를 당장 말소해 주세요.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주장이 아니었어요.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유언장 원본은 물론이고 부동산 등기 서류까지 거의 30개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아들을 그야말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 복잡하고 긴 법정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죠. 적어도 그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거의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걸려있고 상대방은 상더미 같은 증거를 들이밀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. 이 아들은 과연 어떤 법적 전략으로 맞서 싸웠을까요?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. 아들은요,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문서, 이게 그 아들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의 전부입니다. 텅 비어있는 저 여백이 보이시나요? 이 텅 빈 문서 한가운데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하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.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락합니다. 이게 끝이었습니다. 무슨 변명이나 반박 전혀 없었어요. 그냥 원고,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을 전부 다 깨끗하게 인정한다는 뜻이죠. 이 한 문장으로 수억 원이 걸린 상속전쟁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과 동시에 끝나버렸습니다. 아니,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9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했을까요?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법률 원칙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유언의 철회라는 건데요. 우리 민법 제1109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나중에 쓴 유언이 이전에 쓴 유언과 내용이 다르면 앞에 썼던 유언은 그냥 자동으로 효력을 잃고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. 아들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 사실을 알았겠죠.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요. 법이 이렇게나 명확하니까 사건은 정말 순식간에 끝났습니다. 5월 30일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아들이 바로 6월 8일에 그 한 문장짜리 답변서를 냈고요. 결국 7월 14일에 법원에서 사건 종결을 선언했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이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거죠.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최종 결과물입니다.
판사의 도장이 꽝 찍힌 조정조서라는 문서인데요. 이로써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고 마침내 2011년에 작성됐던 아버지의 진짜 마지막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. 법의 세계에서 당신이 남긴 마지막 말, 즉 가장 최근의 유언은 그 이전에 했던 모든 말을 덮어버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의 마지막 뜻은 과연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?